자,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증시 오늘 새벽에는 조금 그냥 좀 주춤하나 했지만 또 기어코 플러스로는 돌아서지는 않으면서 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밤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지난밤에는 경제 지표들이 별로였습니다. S&P 글로벌 쪽에서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조업은 완만하게 확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치몬드 지역의 활동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도 7월 달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너스 12.6%나 하락을 했습니다. 주택 판매 쪽에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감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이 지금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좀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는 소비 쪽에서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을 하게 되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75%포인트 올리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제 수석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연준이 그래도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은 부작용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그런 어떤 균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9월 달에는 0.5% 금리 인상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내구재 주문 나오는데 내구재 주문이 0.6%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락할 타이밍이긴 한데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펜딩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14개월 연속해서 하락할 전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한 비교 데이터로 봤을 때 2021년도 6월, 지난해 6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에 3개월만 상승을 했고 9개월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펜딩 주택 판매라는 거 이제 그 에스코로까지 모두 다 이제 매도자 다 꺼내놓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펜딩이 된 건데 이 마지막에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주택들마저도 잘 안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재고 발표되는데 최근에 원유 재고와 유가와 별로 상관성이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어떻게 되든 휘발유 가격, 자동차에 넣는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3달러 89센트 이전 지금 갤런당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뉴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직 3달러대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4달러 23센트 사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이 거의 6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집중해서 성장주로 봤던 세일즈포스하고 스노우플레이크도 나오는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뭐 절반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가 손실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별 의미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중국계 이제 리오가 발표를 하는데 중국계 회사들은 잘 이거를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죠. 윌리엄스 소노마 이 소비재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팝니다. 좀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파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조금 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여자분들이 이제 속옷 판매하는 회사죠. 이쪽 소비재 관련해서 이쪽 쪽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소비재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또 기술주들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유망주 검색하러 가겠습니다. 원고를 잠깐 봤는데 이 종목 이름이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밤에
그 누구보다 낙폭이 두드러졌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을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일단 이름부터 공개해 주십시오. 네, 줌 비디오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생활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은 요즘 줌 비디오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저도 투자자분들 교육할 때 줌 비디오로 교육을 합니다. 이 줌 비디오 안 하는 회사 없고 줌 비디오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모바일 장치나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화상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전화 시스템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의실처럼 꾸며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지난밤에 나왔던 게 주당 수익이 마이너스 23%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16%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기대치나 이런 것들보다 주당 순이익도 기대치보다는 조금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 오늘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들은. 그리고 2022년도 전체 가이던스도 한 매출을 한 2억 달러 정도 낮췄고 주당 순이익도 한 10센트 정도 낮추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정말 이게 보이는 게 다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 줌 비디오를 얘기를 할 때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게 이제 최근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2020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즈니스 고객이 늘었습니다. 47만 명까지 늘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19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정말 진실이냐라는 거죠. 팩트를 좀 봐야 됩니다. 숫자가 줄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표 가져왔는데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매출하고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기술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흑자 전환을 성공을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 회사는 흑자를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 추정치 기관들이 계속 예측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4분기 연속해서 녹색 동그라미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 하얀색 동그라미보다. 이건 뭐냐면은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순이익을 갖다가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입 숫자 줄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 현재 하루에 3억 5천만 명이 줌 화상회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3억 5천만 명이면은 미국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4억 8,500만 번 다운로드가 됐어요. 매년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만 명의 유료 비즈니스 고객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고객의 구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료 고객들이 있고, 그리고 줌이 성장이 지금 3,0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간이 3조 분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난해 해가지고 올랐다가 지난해부터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약세장이 두려우면 줌 비디오를 공매도를 해라. 미국 시장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매도가 엄청 달라붙었습니다. 지난밤에도 보면은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6배나 많은 3천만 주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풋 옵션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매도나 풋 옵션 매매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매매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는 국면이 컸다. 그리고 80달러 아래쪽에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왜냐? 2019년도의 가격이 이 가격 지금 현재 수준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매출이 지금의 겨우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도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격이 왔었는데 지금 8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146달러,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평균 목표가가 150달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80달러 아래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측면에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역시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의 이 아이디어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고성장을 했던 거의 1등으로 성장을 했던 대표 기업이 이춤 비디오인데요. 가격대를 들어야 되겠네요, 작가님. 그래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올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목표가 146달러까지 보시고요. 손절매가는 80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시면서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72달러 정도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무려 16%대나 밀렸었던 줌 비디오입니다. 우리 한번 눈여겨보시죠. 80달러 아래서라면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다.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은 MTN과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